누군가는 책임감 때문에, 누군가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혼자서 견뎌야 했을 그 시간 함께 나누고자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청년 마음건강 고민상담소입니다. 자, 마음건강 고민상담소는요, 마음 건강에 고민을 갖고 있는 청년 여러분께 익명으로 저희가 사연을 받았는데요. 앞서 강연을 들려주셨던 두 분의 연사들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아 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총 6가지의 사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서늘한 여름밤 작가님 앞으로 도착한 사연입니다. 제목은요, 제가 과거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전해왔는지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최근에 저는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제게 한 모진 말들이나 행동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화가 나고, 한번 화가 나면 잘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일상을 보내다가도 제가 받은 상처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자꾸만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남몰래 그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나를 상처 주었던 그 말에 되받아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 사람들은 이제 제게 중요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을 소모하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합니다. 과거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가님, 이 청년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분 마음이 되게 많이 부서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조금의 상처도 감당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그 상처들이 계속 회복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자꾸 과거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 경험하는 고통은 현재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과거에 묶여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힘들구나. 왜 이렇게 내가 힘든 거지? 라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분이 주신 팁인데,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그 마음을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들을 열렬히 미워해 보는 거예요. 뭐 내가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나면 괴롭겠지만 3시부터 3시 반까지 이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하는 데 쓰겠다. 대신에 그 이외의 시간에는 다른 일들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정해놓고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통제하기 힘드시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괴롭힌다, 나의 일상을 조금 방해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는 상담 전문가를 만나보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우리 또 서늘한 여름밤 작가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또 답변을 주셨어요. 저도 방금 이거는 딱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누군가가 믿거나 너무 힘들 때 나 딱 30분만 미워해야지, 요 마음 딱 먹고 그 이후로는 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다른 감정에 좀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 마음 그대로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번 사연은 우리 김연경 작가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연의 제목은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가족들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어깨가 무거워진 한 청년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심적으로도 상황으로도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이 멀리 있다 보니 집에서 누군가 아플 때 직접 가보지 못하고 애만 태우는 날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옮길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 저는 죄책감과 책임감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사정은 있다고 생각하기에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기만 하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작가님,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가님, 어떤 말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고민이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조금 더 이기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보살펴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조금 더 이기적이 되자라는 우리 김영경 작가님의 말씀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제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엄마 생각, 아빠 생각, 또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 생각, 또 아이들 있는 분들은 아이 생각하다 보면은 내 마음을 보살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사연의 주인공은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죠? 조금 더 이기적이 되길 저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혹시 작가님들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뭐 커피, 러브, 저 이런 거 생각했는데 스트레스래요. 네, 그만큼 정말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야가 이 스트레스가 아닌가 합니다. 자, 우리 김연경 작가님의 말씀처럼 좀 더 이기적이 되시기를 오늘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자, 세 번째 사연의 제목은요. 출산과 경력 단절의 기로에 섰나 우울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래보다 일찍 결혼해서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생각만큼 아이가 빠르게 찾아오지 않아서 시술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기뻤지만 이로 인해서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계획적인 임신이었음에도 좋은 곳으로 취업하고 진급하는 또래 친구들을 보면요.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출산을 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 만일 둘째를 가지게 된다면 또 일을 못하게 되어서 흔히들 말하는 경단녀, 경력 단절녀가 될 텐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는 사람을 다시 원하는 회사는 있을까? 이대로 나의 능력과 경력을 전부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우면서도 이 모든 일을 나는 엄마니까, 나는 여자니까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 내지는 부담감이 들어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솔직한 내 마음속의 고민과 또 걱정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늘한 여름밤 작가님께서도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고 싶을까요? 저는 너무 공감하고요. 결혼하시고 또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분이 남 탓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정신건강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도 만약에 우리 사회가 경력 단절이나 혹은 임신 출산을 한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였다면 이런 고민을 하시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뒤처지고 있다라는 느낌 혹은 나만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아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조금 남 탓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남편분과 이거는 정말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내 미래에 이런 고민들이 있다, 어떻게 이것을 함께 나눠지고 갈 것이냐를 이야기를 꼭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혼자 다 떠안지 마시고 적절히 남 탓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연경 작가님 말씀처럼 서늘한 여름밤 작가님께서도 좀 이기적이 되자, 남 탓을 하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아마 많은 여성분들은 진짜 이런 생각, 고민들 너무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우리 구조, 사회적인 환경의 문제다라고 조금 탓을 돌리고 본인의 마음에 집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또 꼭 남편분과도 진지하게 이런 얘기들, 고민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고민과 답변이 이 질문을 한 청년분께 그리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여성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서늘한 여름밤 작가님께 도착을 했어요. 자, 제목은요. 제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저는 나 자신보다 남의 시선이나 판단에 더 신경을 써서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러느라 제가 해야 될 일이나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도 많고요. 남들이 툭 던진 말에도 괜히 혼자 상처를 받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영향을 줘서 제가 하는 일이 싫게 느껴지고 자꾸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네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퇴사 욕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만둘 수 없는 게 현실이기에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해도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매일입니다. 작가님, 어떻게 해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상처받지도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작가님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또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례자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저는 이분이 자기 안에 있는 강점을 잘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건 그만큼 남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거고,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세심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투나 뉘앙스를 알아차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꼭 단단한 사람이 되는 대신에 지금처럼 섬세한 사람으로 살아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서늘한 여름밤 작가님도 조금 이렇게 남들의 반응이 섬세하신 편인가요? 네, 저는 매우 섬세한 편이에요. 되게 저- 눈치도 저- 많이 보고 저 오늘 마음 상태 어떤가요? 지금 장시간 녹화로 많이 피로해지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작가님께서 따뜻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 도종환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 태어날 때부터 뭐 뿌리가 깊고 단단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본인의 장점을 오히려 더 알아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벌써 5번째 사연입니다. 우리 김영경 작가님 또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는 기분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 자세히 한번 전해드려볼게요. 저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큰 관심이 없었고 가치관이라고 불릴 만한 판단 기준이나 취향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득 나 자신이 너무나도 흐릿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싶은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진정한 나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완성해 가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읽고 나니까요.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묻기 전에 우리 김연경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온 저로서는 이게 뭔가 아무도 나에게 어떤 평가도 해주지 않고 막연히 홀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나 자신, 확고하고 공고하고 특별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은 그런 사람들 자체가 거의 적다고 생각해요. 더 적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걸 할 거야. 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하는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죠. 두 작가님들 말씀처럼 천천히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직 못 찾았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현 작가님께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본인의 의견을 따뜻하게 전해주셨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거 우리가 평생 끊임없이 질투하고 또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느덧 마지막 사연입니다. 6번째 사연의 제목은요. 난 사실 너무나도 별로인 사람인 걸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자, 어떤 이유로 이런 제목을 뽑아주셨는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살이 되자 저는 어릴 적 추억으로 가득하던 동네를 떠나 처음 들어본 지역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대학 생활은 만족스러웠죠. 사람들은 저더러 눈에 띄게 밝고 착하고 배려심 있고 친화력 있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었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더 이상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특히 나쁜 말과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는데요. 너는 왜 한 번에 알겠다는 법이 없니? 어렸을 때부터 항상 동생만 양보했어. 너도 이제 양보 좀 해.
엄마와 다투게 될 때마다 이렇게 날아오는 가시돋친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남들도 다 알아주는 나를 우리 엄마는 왜 몰라주는 거지? 왜 나는 가장 인정받아야 될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나를 잘 아는 것은 친구뿐이라는 생각에 저는 매주 주말마다 친구만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내 방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빠와 엄마, 동생은 거실에 모여서 TV를 보는데 저는 제 방에서 휴대전화를 하는 순간이 편하면서도 또 그런 현실이 제 마음을 자꾸만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고 제 가족들인데 왜 이렇게 되어가는 걸까요? 정말로 저의 밝고 착한 모습은 모두 가면인 뿐일 걸까요? 엄마가 말하는 이기적이고 양보도 안 하고 자기 생각이 우선인 그 별로인 모습이 제 진짜 모습일까요? 라고 사연을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이 사연에 공감하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대부분 친구 좋아하고 또 휴대전화 보면서 시간 보내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솔직히 두 작가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인터넷에서 삽니다. 네, 우리 김영현 작가님도 그러신 편인가요? 네, 저도 3년 만에 집인 경상도로 내려와 봤습니다. 아, 3년 만에 우리 지역 경상도로 내려오셨대요. 예.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질문을 우리 또 김영경 작가님께 한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한 가족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다라는 이 감정. 왜 이런 상황이 생기고 저기 청년에게는 어떤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저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3년 만에 이제 행사 때문에 경상도의 집에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가장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족이거나 이제 다른 관계들이라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나를 너무 해치고 너무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내가 희생해서까지만 이제 이어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되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독립을 하실 수 있으면 독립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머니한테 이제 내가 이렇다, 나는 이 정도로 힘들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사실 가족하면은 어릴 적부터 봐왔고, 또 물론 이제 아까 대학 진학을 잠깐 가면서 떨어져 있긴 했지만, 또 이렇게 한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좋지 않은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가능하시다면 독립도 한번 해보시고, 또 진지하게 우리 또 어머님과 또 가족들과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늘한 여름밤님도 덧붙여줄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어느 순간 부모님의 시선에서 독립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봐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그런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머니의 평가는 그저 어머니의 평가일 뿐 내가 나를 어떻게 봐주는지 그 평가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 6분의 사연들을 전해드리고 또 2분의 작가님의 따뜻하고 공감 어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진심 어린 답변으로 또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던 두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용기 있게 본인의 고민과 걱정들을 보내주셨던 청년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두 분 오늘 따뜻한 이야기와 또 답변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